한 주간 싱가포르 신문에 난 세계 소식과 한국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홍콩에서도 코로나 재감염자가 발생하더니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도 재감염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재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셨다가 완쾌되신 분들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쯤 외국인을 받아들일 거라고 했던 발리는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이 컴퓨터로 연결되는 정보 시스템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게 되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문제들이 단지 성가신 것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까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먹방을 금지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먹방을 금지한다 위주로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대접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남겨야지만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저 사람을 대접했구나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대요. 시진핑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2013년도인가 언젠가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폈는데 그때는 공무원들한테만 정책을 폈었대요. 어떤 회식 같은 걸 할 때 절대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남기지 말아라 이런 정책을 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는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 이름이 빈접시 작전으로 불린대요. 시진핑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식량 버려져서 낭비되는 걸 막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참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풍습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나 봐요. 오랫동안 내려오온 전통이고 풍습이니까 그걸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심지어 어떤 사회과 교수님인지 약간 중국에서 저명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공무원들한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그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니까 상관없었지만 전 국민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만약에 법제화를 시켜서 벌금을 물린다거나 하면은 틀림없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의 인식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법들도 점점 더 안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일반인뿐만 아니라 식당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시진핑의 이 빈접시 작전을 굉장히 안 좋아했대요. 왜냐면은 이게 시행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아무래도 조금 시킬 거잖아요. 근데 이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혹시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중국이 혹시 식량 문제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정책을 펴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SNS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 시작했나 봐요. 어쨌든 음식물 버려지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이 풍습을 바뀌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는 심지어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도 돌려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를 위해서 극장을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어려운 질병인 것 같아요. 병을 잡으려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질 것 같고 경제를 좀 살리려다 보니까 병이 확산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다시 방역이 잘 돼서 얼른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대학을 개강했더니 코로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CDC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안 받아도 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WHO에서는 코로나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꼭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C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많은 주들이 미국 CDC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나 봐요. 베트남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베트남의 경제에 관한 소식은 좋다라거나 굉장히 좋다라는 뉴스가 대부분이었대요. 하지만 코로나가 그걸 멈춰 세웠다라면서 베트남의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백신 한 8개 정도가 3단계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 백신이 성공하더라도 전염병을 종식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인도는 매일 7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안티 마스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영상에서 5명의 젊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체내 진입을 막는데 쓸모가 없는 노예의 상징이라며 마스크 보이콧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디오를 인도의 한 의사가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게 의사 면허증을 인도에서 딴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국제대학에서 당뇨병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 의료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하지만 회사를 차려서 당뇨병하고 암 같은 거를 치료하는데 어떤 식품 같은 걸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의 SNS에 팔로우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트위터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공유한 동영상을 삭제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1월부터 코로나가 다른 독감과 비슷하고 전염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코로나를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세계를 봉쇄하려는 술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람의 의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온라인 게시물과 비디오들은 인도인들이 마스크의 효능을 의심하고 백신을 의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 지침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정강훈 같은 사람이 인도에도 있네요. 일본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 9월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외국인까지 재입국이 가능한지는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나 봐요. 대만에서 10년 안에 대만을 2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야심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고 대만 원주민 언어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2030년까지 2개국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젊은 세대가 국제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따라 대만의 가치를 세계에 홍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가지 언어를 국어로 사용한다는 건 지금 싱가포르이 그런 식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다 영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머더텅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말레이어 그리고 인도의 타밀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영어가 가능하니까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굉장히 큰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데도 뭐 따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5G를 이용해서 중장비를 직접 타지 않고 실내에서 중장비를 조종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5G가 일상화되면 어떤 일들이 바뀌는지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진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5G가 이용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일상화되면 또 다른 모습의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돼지 뇌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고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척수 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인공지능과 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환자들한테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 뉴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사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혹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공상과학 영화에 예전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실현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일하고 있던 종업원들은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마스크가 중요한데 아직도 대중교통에 마스크 안 쓰고 갔다가 마스크 착용해달라 그러면 막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구속하고 병이 걸려도 자비로 치료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드라마들과 버라이어티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송 촬영이 중단되었다는 기사도 있네요. 한국 의료진의 진료 거부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환자들 집중해서 돌보고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협의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거부하고 그냥 계속 저렇게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산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소방복을 벗어버리고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 시위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맞는 건지 의사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와이프랑 아이들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파업 중이라서 아무도 출동할 수 없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은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거를 주장을 아예 다 접으란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환자들 먼저 돌봐주시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신천지가 정말 미웠는데요. 그래도 혈장 치료제를 위해서 혈액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혹시라도 이만희 씨를 구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어떤 여론 형성을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을 등지고 아예 그냥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고 교회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혈액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이만희 씨는 제대로 조사를 받고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이 당대표가 되셨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지혜를 잘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